안녕하세요. 1시간 문화 산책 홍예은입니다. 요즘은 날이 더워서 그런지 점심만 먹고 나면 오후에 잠이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 정도는 꼭 마시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후식처럼 마시기도 하고요.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옆에 커피나 카페인 음료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커피를 달고 사는 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카페인을 들이부어도 잠은 전혀 달아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졸리다 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 커피는 입으로 들어가고 잠은 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각성될 거야 라고 기대하는데 오히려 커피를 들고 하품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이럴 거면 커피 왜 마셨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잠이 그렇게 부족한 편도 아닌데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뚝 하고 떨어집니다.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어느 순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또 그럴 때마다 잠깐 쉴 겸 또 커피를 사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번 커피는 좀 효과가 있겠지 하고 은근히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잠은 그대로 오고요. 커피만 한 잔 더 늘어났죠. 얼마 전에는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졸려? 라고 했더니 고향이 경상도인 친구가 졸리더라고 하지 마. 잠 온다고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계속 졸려 라고 하니까 왜 애교 부리듯이 졸려 라고 하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한국에서도 지역마다 쓰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친구들은 졸려라는 표현보다는 잠 온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쓴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졸려는 좀 애교 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졸려도 쓰고 잠 온다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졸리다 이 말은 그냥 지금 내 상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쓰고요. 뭔가 지금 잠들면 안 되는데 눈이 자꾸 감길 때 이럴 때는 잠이 온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졸리다 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는데 계속 눈이 감긴다 라는 그 현상을 얘기할 때는 잠 온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국어적으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요. 그냥 제가 평소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그 친구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평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쓰던 말이었는데 친구의 그 한마디 덕분에 제가 사용하는 말버릇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진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네? 이렇게 새삼 알게 되잖아요. 지역마다 표현도 다르고 같은 말을 들어도 느끼는 분위기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면 새로운 표현을 배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잠 온다와 졸리다 중에 어떤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시나요? 혹시 제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지역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저는 요즘 하루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커피를 들고 잠 온다, 졸리다를 반복하다가 정작 또 자야 하는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요. 분명 하루 종일 졸려서 잠자는 시간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자려고 누우면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아까 그 잠들은 다 어디로 갔지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휴대폰도 조금 보다가 유튜브도 조금 하나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죠. 그렇게 늦잠을 자면 또 그 다음 날이 오고 또 오후에 졸리고 또 커피를 사고 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또 다음 하루를 반복하고 있죠. 정말 안 졸릴 수 있는 음료 이런 게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프닝 곡 듣고 올게요. 나는 어떻게든 너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꿈에라도 나올 듯 서성이고 그래. 어쩜 우린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고 꾸미지 않은 모습아 사랑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멈춘 후 보이는 날은 다 사랑이고 마음이며 그것은 다 자리에 있으니 후 아름다운 날 이런 여유로운 말은 자연스럽게도 멈춰진 생각에 뒤따라오는 사랑이 채워주는 하루야. 나는 애써 굳은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며 아직은 멀었구나 사는구나 그래. 어쩜 너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인가. 그러니 이제 멈춰야 해. 그때의 우리는 당연한 사랑이고 마음이며 앞날에 다 있어줄 것이니 후 아름다운 날 이런 여유로운 말은 자연스럽게도 멈춰진 생각에 뒤따라오는 사랑이 채워주는 하루. 아직 멀었나 싶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지 난 아무도 모르는 멈춘 생각에 여유를 나누고픈 마음뿐이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졸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잠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주저없이 잠이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신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조그마한 소리에도 눈을 바로 뜨는 사람도 있고요. 4-5시간만 자도 너무 개운해서 더 이상 잠이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잠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고민입니다.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여행을 가도 첫날은 뒤척이다가 밤을 새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베개가 바뀌면 또 잠을 잘 못 잔다, 혹은 이불이 바뀌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어디든 정말 머리만 대면 바로 잠이 드는 사람입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눈만 감으면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정말 무인도에 가서도 생존력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디서든 잘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는 잠 때문에 생긴 웃긴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너무너무 피곤했던 날이었는데 1교시 시작하자마자 책상에 엎드렸거든요. 정말 잠깐만 자야지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친구들이 급식을 먹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점심시간이었던 거죠. 심지어 저는 점심도 안 먹고 계속 잤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에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학교가 끝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아직도 자냐고 이러면서 깨워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민망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또 학교 다닐 때 독서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하겠다고 가방 잔뜩 들고 독서실에 갔는데 책을 펴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독서실 관리자님이 이제 마감 시간입니다 하면서 깨워주더라고요. 공부하러 갔다가 잠만 자고 나온 날도 꽤 많습니다. 아마 독서실 이용 시간보다 책상 위에서 엎드려 잤던 시간이 더 긴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잠귀도 정말 어두운 편인데요. 휴대폰 알람을 여러 개 맞춰 놓아도 못 듣고 그냥 계속 잠드는 날이 더 많아요. 일단 1개는 기본이고요. 그 앞뒤로 5개, 6개, 심지어 10개 가까이 맞춰 놔도 그대로 자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아침 수업을 못 간 적이 정말 많았어요. 이미 일어나 보니까 수업 시작한 지 한참 지나 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심장이 철렁합니다. 왜 아무도 안 깨웠지 싶지만 생각해보면 저를 깨워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국 모든 책임은 다 저한테 있었고 제 알람한테 있었는데 그 알람이 저를 깨우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작은 전쟁을 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잠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는 아, 나는 잠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잠으로는 거의 우승 후보입니다. 햄 최몇, 햄버거 최대 몇 개, 이게 아니라 잠 최몇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잠을 최대로 몇 시간까지 잡았냐 하는 건데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정말 하루 종일 자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잠들어서 저녁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하루 종일 자고 눈을 떴는데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건 그때 별로 안 졸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더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잤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거짓말 치지 마, 과장하지 마 라고 하는데 저 정말입니다. 저도 제가 신기한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잠이 너무 많은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잠이 많을까? 남들은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는 잠 때문에 시간을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부러 잠을 줄여보기도 하고
커피를 정말 5잔 마셔보기도 하고요. 알람을 더 크게 설정해놓고 핸드폰, 아이패드 여기 다 알람을 설정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찍 자는 습관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고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너무 나 자신을 채찍질 하지는 말자. 대신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려고 노력은 하고요. 늦잠을 자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생활 리듬을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던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보면 잠에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꿀팁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전에 하나 봤던 게 있는데 조금 신기했습니다. 이제 잠들기 전에 베개를 여러 번 치면서 나는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베개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정말 그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워낙 간절했다 보니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는 날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7시는 아니었지만 목표했던 시간 근처에 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시간을 조금 계속 의식해서 잠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정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날에는 한 번쯤 해볼 만한 재미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이 알려준 기상 방법입니다. 눈을 떴을 때 다시 잘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순간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막 속에서 내 목소리에 내가 놀라서 잠이 깬다. 뭐 이런 논리였어요. 이건 뭔가 좀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는요. 저는 하고 다시 잤습니다. 오히려 다시 눕는 핑계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실패였던 방법이지만 사람마다 잘 맞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알람,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둬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햇빛을 받으면 잠에서 깬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아침 운동을 하면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이 저처럼 많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잠이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사실 잠 말고도 누구나 하나쯤은 이거는 좀 고치고 싶다 하는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잠이 많은 습관이고요. 또 어떤 분은 뭔가를 미루는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덤벙대는 습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습관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기보다는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바꾸고 싶은 습관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위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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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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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묻지 마, my life. 지금 걱정은 다 내일에. 다 귀찮아 피곤해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때? 앞에서 뒤에서 hate me. 신경 안 쓸 거야, yeah, yeah, yeah. 어쩜 난 쿨하지가 못해, 뭐 어때? 괜찮아 네가 날 볼 때 답답해 이해 안 된대도 okay. Wake up, wake up, wake up. 바뀔 맘 없어 꿈깨, yeah. Just like
morning 날 좀 내버려둘래 생각이 너무 많아도 몸이 무거워 그럴 때는 비워버렸어 what 쉽게 생각해서 what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워둬 You know 때론 천천히 가도 돼 이렇게 말해봤어 yeah 늦게 자도 돼 늦게까지 자도 돼 씻지 않는 건 별로 싫지 않은 걸 조금 살이 쪄도 걱정하지 마마 몸무게는 그저 숫자일 뿐이야 Wait 언젠가 더 그게 부담이 될 거라고 It's okay 걱정 마 괜찮아 나중에 고민해도 되잖아 Just like Sunday morning 날 좀 내버려둘래 생각이 너무 많아도 몸이 무거워 그럴 때는 비워버렸어 what 쉽게 생각해서 what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워둬 You know 때론 천천히 가도 돼 이렇게 말해봤어 what I think we need to just take it slow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let it go I think we need to just take it slow 들린 게 아니고 다른 것뿐 You should know S-T-N-Y-C go 생각이 너무 많아도 몸이 무거워 그럴 때는 비워버렸어 쉽게 생각해서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워둬 You know 때론 천천히 가도 돼 이렇게 말해봤어 생각이 너무 많아도 몸이 무거워 그럴 때는 비워버렸어 쉽게 생각해서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비워둬 You know 때론 천천히 가도 돼 이렇게 말해봤어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어젠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기 싫어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대 Dream 대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Dream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라라라라 라라라라 우리 둘 너무 잘 어울린대 I know she knows 사실 내가 봐도 그래 근데 가끔 불안한 기분이 들 땐 혼자서 울적해 거짓말 그렇게 자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듣기엔 참 좋다 그렇긴 하네 Dream 대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은 꿈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Dream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Well I don't care even if you're
Cause I will make you believe. Dream 지금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면 나는 네가 꼭 내 것 같은데 Dream 다시 잠들고 싶은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내가 가장 바꾸고 싶은 내 모습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는 외형적인 외모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또 외출하기 전에 한 번,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보게 되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보다는 여기만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다. 여기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면서 제 모습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SNS를 보다 보면 정말 예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사진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저 얼굴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만나면 다이어트 이야기, 피부 이야기, 혹은 성형 이야기, 화장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 살만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다.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쌍꺼풀이 조금만 더 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각자 아쉬운 부분 하나쯤 꼭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현상을 표현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농담처럼 외모 정병이 왔다 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이유 없이 자기 얼굴이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시기를 얼태기가 왔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웃기기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표현이더라고요. 어떤 날은 거울만 봐도 그냥 괜찮은데 또 어떤 날은 같은 얼굴이어도 유난히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사진을 찍어도 계속 지우게 되고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옷도 이상해 보이고요. 어제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내 눈에만 달라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날이 있는데요. 특히 셀카를 찍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지우고 괜히 거울을 여러 번 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 날이 되면 어제 왜 그렇게 신경 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얼굴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을 텐데 정작 나는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SNS의 영향도 참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예인을 TV로만 봤다면 이제는 휴대폰만 켜도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쁜 사람 혹은 몸매가 좋은 사람, 피부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보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진 한 장에도 보정이 들어가고 조명도 다르고 메이크업도 다르고요. 정말 많은 과정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지금의 나보다 더 예쁘고 더 젊고
더 완벽한 또 다른 내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부족한 점을 찾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예뻐지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모가 바뀌어도 내 마음속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계속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더 젊고 더 아름다운 나를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까?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는 영화, 바로 서브스턴스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영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Girls, you ready? We've been waiting for this time for so long. Baby, come and get the pretty please, yeah, please, yeah. It's time to show what we got. Please, yeah, please, yeah. Everybody sing it pretty please. 이건 마치 perfect timing. 그냥 넘기겐 예쁜 햇살까지 고민 없이 걸어걸. 다 모여 여기 besties 벌써 나 두근대. Oh, 가방에 넣어놓은 Polaroid 질릴 틈 없는 playlist 준비 완벽해. 넌 어때 기분이? Feel so good. 손발 닿는 곳이라도 it's okay. 너와 함께. How is so simple 이 모든 게 favorite scene. Everybody sing it pretty please. Oh, be a pretty pretty please. 찾아 우리만의 place. 어디든 달려갈래. 너의 손 꼭 잡은 채 go with flow the vibe. 우리 story. Follow me now. Pretty please on me. Pretty please on you. Come on and light singing loud ta ta ta. 생각을 list 맘이 가는 대로. 낯선 거리라도 궁금했던 난 check 하고 싶어. On and on 기분은 up 어디로 몰아볼까 더 반짝이는 눈과 맘은 poppin' poppin'. 만나는 너와 함께 우리 finale. We looking pretty good pretty okay just like this. How is so simple 이 모든 게 favorite scene. Everybody sing it pretty please. Oh be a pretty please. 찾아 우리만의 place. 어디든 달려갈래. 너의 손 꼭 잡은 채 go with flow the vibe. 우리 story. Follow me now. Pretty please on me. Pretty please on you. Take it, take my love. See ya smiling to me goodbye. 우린 함께일 때도 빛나. 정말 난 세상이 커 보여도 함께라면 I'm the winner. 왜 사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은 걸지도 몰라. 에이, 이대로 완벽해. 설레는 맘 이 순간 다 멈춰줘. It's true. Yeah, you're more pretty please. Oh, be a pretty please. 찾아 우리만의 place. 어디든 달려갈래. Right now. 손 꼭 잡은 채 go with flow the vibe. 우리 story. Follow me now. Pretty please on me. Pretty please on you. Pretty please. Every step by step 새로운 your day. Pretty please. Show me your pretty world. We are on the way. Go with vibes. Follow me now. Pretty please on me. Pretty please on you.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서브스턴스입니다. 작년에 정말 많은 화제를 모았던 영화죠. 영화를 본 분들은 충격적이다, 이런 영화는 처음이다, 이런 반응을 많이 남겼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도 제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포영화 아니야? 단순히 공포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포스터만 봐도 조금 무섭게 생겼고 좀 잔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단순히 공포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왜 이렇게까지 외모에 집착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줄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영화의 주인공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입니다. 한때는 모두가 사랑했던 스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서브스턴스라는 신비한 약물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 약물을 사용하면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더 젊고 아름다운 또 다른 자신이 탄생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이 설정만 들으면 한 번쯤은 혹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런 약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대부분은 한 번쯤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예뻐질 수 있다는데, 더 젊어질 수 있다는데,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처음에 이 약물을 사용한 뒤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젊어진 또 다른 자기 자신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순식간에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는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영화는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점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직접 보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예뻐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누굴 위해서 예뻐지고 싶었던 걸까? 남들이 예쁘다고 해주길 바래서였을까? 아니면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였을까? 생각보다 그 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외모를 평가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살이 빠졌다라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려 보인다라는 말을 최고의 칭찬으로 듣습니다. TV에서도 그렇고 SNS에서도 그렇고 젊음 그리고 아름다움을 뭔가 성공의 조건처럼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기준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저의 단점을 먼저 찾고 사진을 찍으면 이게 정말 내 모습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지우고 예쁜 사람을 보면 부럽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영화는 계속 질문합니다. 정말 예뻐지면 행복할까? 완벽한 외모를 가지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까? 정말 그 다음에 욕심은 없을까? 라고요. 그 질문에 아주 강렬한 방식으로 영화는 답을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에 계속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유명하기도 했고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 모습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우리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괜찮은데 정작 나 자신한테는 되게 엄격하잖아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걸 먼저 보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 저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제목이 서브스턴스, 우리말로 본질이라는 뜻이잖아요.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바꾸려고 정말 많은 시간을 쓰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이 영화가 정답을 알려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정말 강렬한 그 화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호불호도 좀 많이 갈리는 영화인데요. 왜냐면 좀 잔인한 장면이나 되게 충격적인 그런 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에 좀 약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장면들이 단순히 자극적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 강박, 그리고 젊음에 대한 집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던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아마 거울을 보는 기분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내가 가진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박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영화 서브스턴스를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Faster, 캡처해 봐, let go. 이 무대 위에 예비라고 해, you know. 세상은 내가 playing like a Lego. 봐봐 나의 지가 흘러면 뚝뚝. I'm so cool, 말해지는 rule, yeah. That's my journey. Just chillin'. 저는 크게 더 지금부터 시작될 mystery. 더 빠져들 걸 maybe. Let's pop. Yeah, be you gonna love. Yeah, be you gonna love. Oh yeah, give me happy birth. 누가 뭐래도 I'm so beautiful. 다이아보다 반짝이니까 I don't care 네가 예뻐. 다 안 해도 나 예뻐. 넌 넌 예쁘니까 넌 빛이 나. happy 눈부시니까 난 넌 예쁘니까 넌 빛이 나. happy 눈부시니까 bass 키웠어. 내 맘대로 연주하는 게 좋아. Now it's so Halloween. What warning? 조심해 넌 danger. 시동 끌 준비가 됐어. 날 원하면 더 크게 날 불러. 나의 맵시가 물이 올라떠. I'm so tough. 빛난 그대로 raw, yeah. That's so candy. Just feel it.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들의 history. 빠져들 준비해. Hey, let's pop. Yeah, be you gonna love. Yeah, be you gonna love. Oh yeah, be happy birth. 누가 뭐래도 I'm so beautiful. 다이아보다 반짝이니까 I don't care 네가 예뻐. 다 안 해도 나 예뻐. Let's see your color. That's just true. 보여줘 날. 지금 우리 마치 꿈꾸는 것 같이. I'm coming too. Are you ready for the next? Rhythm 타타 보타타 오늘 끝날 때까지 get 차차 흔히 차차 나를 따라 외쳐봐. 내가 바로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야야야. 사람들의 수근거림 그런 건 nothing이야. 월화수 목금토일 난 너무나 예뻐서 바빠. 내가 걸어갈 이 길 빈다 오로라빛. Everybody 내 라인 뒤로 줄 서. Let's get started. 시작되는 party. I'll make it love. Yeah, be you gonna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많은 장면들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아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공감됐던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장면일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외출 준비를 다 마치고 화장실을 나섭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려는 순간 우연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돼요. 갑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을 고치죠. 그리고 다시 나가려다가 또 거울을 보고 또다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화장을 고치죠. 그렇게 몇 번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화가 나서 립스틱을 얼굴에 막 문지르면서 감정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거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준비를 마치고 집에 나섰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갑자기 오늘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집으로 올라간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옷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꾸민 것 같나? 아니면 또 너무 안 꾸민 것 같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마음에 안 들고 머리를 다시 만지고 나오면 또 신발이 또 신경이 쓰이고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집에서는 거울 보면서 오늘 화장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갑자기 오늘 한 화장 모든 게 이상해 보이는 날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는 순간도 그렇고요.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는데 갑자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카페 이런 데서 거울을 봤는데 집에서 봤던 얼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히 휴대폰 전면 카메라를 켜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왜 집에서는 괜찮았는데 밖에서는 이렇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독 아이라인이 안 그려지는 날이 있죠. 평소에는 한 번에 쓱쓱 이렇게 잘 그려지는데 어떤 날은 양쪽 길이가 조금 다른 것 같고, 한쪽을 맞추려고 하면 또 다른 한쪽이 두꺼워지고, 수정하면 또 번지고, 그러다 보면 처음보다 더 이상해져요. 정말 그 순간에는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싶고 밖에 안 나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립스틱을 얼굴에 문지르면서 막 화를 내는 그 장면이 조금은 과장된 것처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감정만큼은 너무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서는 비슷한 감정을 느끼잖아요. 오늘은 왜 이것도 안 되지? 왜 하필 오늘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스스로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주인공은 계속 화장을 진하게도 해보고 스타일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고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관객인 제 눈에는 그냥 처음 스타일, 그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고치면 고칠수록 더 불안해 보이고 더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얼굴이, 화장이 혹은 이 외형이 문제였던 걸까? 아니면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였던 걸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똑같은 얼굴인데도 괜히 마음에 드는 날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꾸며도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고요. 생각해보면 얼굴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내 기분에 따라 내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 날 사진을 열흘 뒤에 보면 근데 이날 괜찮았네 싶은 날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나 별론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태도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괜히 사람들 눈도 잘 못 마주칠 것 같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웃는 것도 어색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 오늘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날은 자세부터가 달라져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요.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훨씬 당당해집니다. 결국 사람을 가장 예쁘게 만드는 건 화장이나 옷, 외형이 아니라 자신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가지는 게 이렇게 쉽게 말처럼 훅훅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아직도 거울을 보면서 단점을 먼저 찾는 날이 많고요. 사진을 찍었다가 다 지우는 날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그냥 그런 날이 와도 오늘은 그냥 내가 나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날이구나 하고 넘기려고 해요. 나는 너무 못생겼어. 이게 나의 문제점이야 라고 단정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관대한데 유독 나한테만 엄격해지려고 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친구가 나 오늘 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닌데? 예쁜데?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한테는 좀 그런 말을 잘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해보자면 영화 서브스턴스를 보면서 결국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단점 하나를 찾기보다는 오늘 괜찮네 라고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왜 love myself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나 자신을 아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나랑 가장 오래 함께 할 사람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를 조금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서브스턴스는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외모 강박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한 번쯤 강추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문화산책 홍예은이었습니다. All of this discussion, talking about nothing you'd ever say to my face. You think it was the gospel, but they're only trouble. I ain't got the time to waste. You need to get a life, 'cause life's too short. You must be bored out of mind. You should really take the notes and somewhere else, 'cause you've got to realize I'm doing me regardless, and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t don't matter if you like it or no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No,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ma do it any way that I wan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Some people are so mean, I'll be on a phone screen when we're trying to live our lives. Why you gotta be so vicious? Be about your business instead of getting up in mine. You need to get a life, 'cause life's too short. You must be bored out your mind. You should really take the notes and somewhere else, 'cause you got to realize, you got to realize, and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t don't matter if you like it or no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No,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